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이정의 문화권력 문화뉴스의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그널 조진웅과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 시그널의 촬영 장소 보시죠. 자, 이 금은한 다방 금은한 갤러리 시그널 촬영장에서 특별한 분,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 김남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구만. 반가워요. 오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저 첫 번째 인터뷰라서 특별한 인터뷰가 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베네핏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가게에 대한 홍보부터 아, 이 해주시죠. 가게. 네. 이 가게 뭐 별로 이렇게 홍보할 건 없고 네.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는 저희도 몰랐어요. 그래요? 모르다가 텔레비전을 안 봐서 모르다가 주변에서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기서 무슨 그 드라마 촬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시그널인지 몰랐고 저희는 그다음에 이재훈인가 네. 하는 양반이 나왔는데 이재훈이 요 자리에 앉았었고 다른 사람이 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재훈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죠. 근데 최근에 막 이렇게 그런 소리들이 뭐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다, 봤다, 요 앞에 전면하고 여기가 다 나오더라.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정확 보시면 이제 금문화 갤러리, 금문화다방 시그널 촬영장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네네. 이 골목사장 행정법과 대한민국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라고 말이 돌고 있어요. 인터뷰도 네. 가장 많이 네. 하고 계시고 네. 텔레비에서 뭡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단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 어떤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하자면 설명을 네. 하면 원래 이제 동네에 어떤 상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네. 작던 크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명이라도 그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임대료가 핑퐁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나요? 아니면 계속?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 네. 계속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는데 네. 문제 제기를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목사 상조법 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해법을 담은 책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네, 해결법. 해결법. 네. 나가지 마라. 건물주가 나가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월세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월세 올려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마십시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 반대로 가는 것서부터 이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좀 막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물리적이거나 네. 정신적이거나 법적인 부분이 많이 네. 제재가 들어올 텐데 네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또 한 문장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지금 자막이 또 나가고 있어요. 나가지 마라. 1번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시고 네.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는 일단은 법적인 분쟁이 생길 거예요. 네.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패소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그래도 좀 오래 걸려요. 예, 그동안 좀 인내하고 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물주하고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대표님, 맘상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네, 맘상무는 네. 풀네임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에요. 되게 간단하지만 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맘상무가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임차 상인들이 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 살면은 서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 때문에 서러운 일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뭐 문을 닫거나 이래야 되는 일이 많고 쫓겨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차 관계에 가장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지 한 달 만에 법 개정을 한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권리금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또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도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이나 이런 데 다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 완화에 관련된 정책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도권의 힘은 막강하고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도 끝까지 싸우지 않고 네. 빨리 그 시간에 다른 데를 이사를 가서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네. 인생은 허비하지 않고 더 만족도가 높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데 임차 상인이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도 법이 5년뿐이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어디 가나?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디 가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눌러 있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눌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눌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주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건물주는 사람들이 뭉쳐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면 건물주의 힘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네. 드림 카페와 이리 카페에 대해서 네. 이리 카페는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난감한 경우에 있는 거고요. 이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 아예 상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쫓겨나서 서교동에서 쫓겨나서 이 동네에 들어왔는데 이 동네에서도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죠. 또 다시 쫓겨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렇게 쫓겨날 때는 단골들이랑 함께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그 동네에 들어와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가 중요한 거거든요. 동네에 들어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건물주가 바뀌어서 건물주가 나가라. 내가 건물을 비싸게 샀으니 나가라 이거예요. 다른 비싼 돈을 줄 사람이 있다. 네. 너네는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는 맞는 문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건물주가 건물을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싸게 주고 사서 나머지에 대한 이윤을 임차인한테,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세입자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 공간을 갖다가 향유하고 즐겼던 사람들은 또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물주가 비싸게 건물을 사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산 이유는 있겠죠. 더 비싼 더 많은 이윤을 갖다가 원했겠죠. 돈을 비싸게 주고 사서. 근데 그 오류를 리스크를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를 갖다가 세입자한테 아무 죄가 없는 세입자한테
그 바라는 그거를 갖다가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비교를 하자면 다른 그렇죠. 나라에 비해서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10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1, 2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문화예술이 어떤 지역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임대차 관계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그 스크린 커터처럼 네. 베네핏을 주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을 맞춰주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민감한 이야기 네 글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통치킨. 자, 작년 2015년에 핫 이슈였죠. 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의 뭐 24시간, 뭐 몇 달 동안 길게 이슈가 흘러갔었고, 네. 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자리는 지금도 치킨집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재밌게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시죠. 삼통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주가 뭐 월세를 적게 줬으니 이제 그 많이 달라,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됐다가 그냥 나가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건물주하고 모닝글로리하고 이미 그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삼통치킨이 나가면은 그 자리에 이제 모닝글로리가 지하에 지금 있었는데 1층까지 모닝글로리가 들어오는 것을 목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통치킨은 뭐냐면은 권리금을 달라. 왜냐하면 어디 가서 또 하려고 하면 또 기본 어떤 그 기초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달라 했는데 그만큼 못 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으로 싸운 거나 다름없어요. 나는 이만큼을 원한다. 나는 그거 못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건물의 근저당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 건물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면 그 정도 하는데 한 80억 정도가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8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이런 세입자들한테 자꾸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온전히 자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두 세입자한테 뽑는 거는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삼통치킨을 나가라고 내쫓기 시작을 했고, 삼통치킨은 거기가 그래도 장사 잘 됐거든요. 나가지 못하겠다. 또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냐.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은 치킨집은 다 접었어요. 접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구상 중이시구나. 네, 구상 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모닝글로리 옆에는 치킨집이 들어왔죠. 그 장소가 치킨집이 맞아요. 원래. 네, 치킨집이 맞는 장소니까 그 치킨집이 그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삼통치킨은 사라졌고, 네. 물론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오고 그 주변에 함께하던 뭐 맘상도뿐만 아니라 함께하던 사람들이 함께 그 막아냈는데, 그러고서는 세상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크게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네. 마무리 하시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홍대 앞에 상징 구이반 식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맘상무가 없었죠. 그때는 맘상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연루된 그 관계된 분들에는 맘상무 회원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지금 있죠. 그럼 맘상무의 설레는 어때? 뭐 아름답게 끝낸 건지, 아니면 어떤 서로 간의 균형이 잡힌 건지. 맘상무하고 아니면 이 홍대 문화에서 첫 끝을 뭐 싸우는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삼통치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초기 상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강제 집행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강제 집행을 막아내고 물리력으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의 협상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 이제 상수동 저희가 있는 이 동네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월세가 막 50%씩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상인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 이제부터는 행정기관이나 그러니까 관하고 같이 잘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부당하다라는 거를 이제는 많이 알아요. 예전하고는 많이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인식의 변화도 많이 왔고 그래서 관하고 잘 결합을 해가지고 임차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관에다가 얘기하고 관은 건물주들을 좀 설득을 해서 상생협약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상생협약 서로 간에 원하는 거를 잘 믹스를 시켜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협회의 이름처럼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대를 주는 사람과 임대를 받는 사람이 잘 결합을 해서 일본처럼 100년 가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별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동네 하나를 좀 접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운이 좋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타운도 만드실 수 있겠네요. 그런 비슷한 어떤 선례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산 쪽에 그 착한 건물주 있잖아요. 네네. 정말 저렴하게 네, 그 하시는 그분이 네. 이제 마포 FM 그 이사로도 계시는데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착한 건물주가 많아지면 네. 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차인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착한 건물주한테만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행정은 좀 빠지겠다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건물주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보다 양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모두가 착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 마지막에서 재밌는 얘기 살짝 하면서 끝내죠. 젠트리피케이션 이 분야에서도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 명 지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좋죠.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우리나라 임대차 관계 전반이 지금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한테 아주 불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법을 좀 잘 다듬어 나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상인들을 잘 이렇게 제도로 그들이 좀 덜 어렵게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사람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은과 양, 동과 서, 북과 남 모든 조화와 상생과 협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임차인들의 대표, 젠트리피케이션 대표 그리고 건물주분들의 대표 그 두 분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같은 당이든 아니든 대표가 한 명씩 뽑아져서 국회의원이 아니든 뽑아져서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언젠가는 그분들과 재밌는 곳에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기회가 오면 여기 이제 임차인 대표님 오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물주 대표님 또 앉혀가지고 사실 재밌게 이제 뭐 음주 토크도 한번 하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그럼 오늘 문화뉴스 화이장의 문화권력 첫 번째 주인공과 함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마지막 구호는 대한민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하여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가락은 평화의 성지, 락큰롤. 대한민국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하여 파이팅! 문화생활의 문화뉴스.